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현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요 뮤지컬 에드거 앨런 포우의 배우 최재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무대 위에서 그냥 튀어나오셨네요. 오늘. 예, 오늘 저희 홍보팀의 요청으로 네, 풀 세팅을 하고 인터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다행히 앉아 있습니다. 아, 네. 이 에드거 앨런 포라는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초연이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이고 또 맡으신 역할 에드거 앨런 포는 어떤 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에드거 앨런 포는 이제 제목 그대로 음흠. 시인이자 문학가인 미국의 문학가 에드거 앨런 포의 생애를 다루는 뮤지컬이고요. 네.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사실. 어.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인물이 겪었던 어떤 뭐 환희, 아니면 고난, 아니면 고뇌, 또 사랑의 실패, 다시 일어서는 뭐 희망,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 이 세상에 영원히 남길 바란 어떤 염원, 그런 것들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포 역할을 맡으셨어요. 네, 저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에드거 앨런 포 역할을 맡고 있어요. 저별을 봐 저기가 천국이야 오이나요 천상의 불꽃함을 내려 다 천사여 에드거 앨런 포와 배우 최재림 비슷한 공통분모가 있나요 혹시? 예술가로서의 공통분모? 포 이 문학가가 네. 그 대중들의 평이 네.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거만하다. 그다음에 좀 불쾌하다. 그래도 굉장히 독설가였거든요. 네네. 저도 어렸을 때 뭐 20살 초반 뭐 이럴 때는 좀 자만하지 않았을까, 혹은 너무 자신했던 모습이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로맨티스트거든요. 포가. 네. 저는 로맨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아우. 그런 부분들이 좀 닮지 않았나? 생각보다 닮은 부분이 공통분모가 있었네요. 네. 우리 최재림 씨가 우리나라에 초연되는 그리고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에드거 앨런 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요?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에드거 앨런 포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작곡가 에릭 울프슨의 음악을 아. 불러본다는 것. 네네. 예, Eye in the 굉장히- sky. 예, 네. 그 두 가지가 제일 컸어요. I am the eye in the sky, looking at you. I can read your mind. 무대 듣자 하니까 굉장한 양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3주 만에 자신의 넘버 다 외우고 상대방 것까지 다 외우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던데 원래 그렇게 노력하세요? 아니요, 사실 굉장히 게을러요. 에? 되게 게을른데 제가 성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다행히도 음악을 빨리 외우는, 아. 다른 사람 노래 외운다는 거는 이제 많이 들으니까.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많이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랑 호흡을 맞추는 상대 배우라면 네. 어쨌든 그 사람의 것까지 다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외웠는데 뭐 남들 뭐 3주 만에 뭐 다 외웠다고 외우는 게 제일 쉬웠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함께 캐스팅 되신 분들이 우리 신화의 김동완 씨와 네. 그리고 또 브로드웨이에서 함께 활동을 하시는 마이클 마이클 리 배우. 이 세 분, 두 분과 함께 캐스팅이 되셨는데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각각의 좀 특징들을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마이클 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원체 지적인 깊이, 그 알고 있는 지적인 깊이와 그 다음에 오랜 경험에서 쌓아오신 이제 어떤 그 연륜, 그다음에 노련함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많이 보고 배웠고요. 우리 김동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또 원체 이 엔터테인 비즈니스 쪽에서 열심히 되게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신화가 예, 그렇네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저도 상당히 팬이었는데 네. 어떤 그 무대 위의 경험으로 쌓여져 있는 그 퍼포머의 자세라고 아하. 해야 되나요? 예, 무대 위에서 그 스포트라이트가 본인한테 왔을 때 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시 관객한테 내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뛰어나서 예. 네, 많이 참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 관객들이 아, 이런 거 하나쯤은 얻어가면 좋겠다라는 것들 혹시 있을까요? 에드거 앨런 포도 주변 상황이 자신을 왜곡시키고 그다음에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거든요. 그런 것처럼 관객분들도 저희 공연을 보시고 네. 내가 갈 곳은 저기 멀리인데 왜 나는 여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나라는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도 네. 있잖아요. 네. 포기하지 않고 그 열정을 계속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 성과가 나올 것이다. 혹은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개인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예, 나는 어떤 이런 점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와. 이번 공연에서 우리 최재림 씨가 꼽는 명장면이 있다면 그리고 명대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의 단편 소설 중에 이제 함정과 진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저희 공연에서 그 글을 쓰기 위해서 포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습니다. 네, 고통 속의 탈고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글을 쓰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안 나오는 글을 막 짜내서 절규하고 이런 부분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긴 해요. 창작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모든 혼을 불태우는 예술가의 모습. 예.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인상 깊고 거센 소용돌이가 날 삼켜버린다. 온 우주가 날 버려도 반드시 거칠게 부딪히리라. 거칠게 싸워가리라. 거칠게 이겨내리라.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장면은 이제 그 로맨스 장면. 네. 엘마이라 로이스터라는 여인과 이제 포가 만나는 달콤한 네. 만남을 보여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이 엘마이라를 이 품에 안고 들어 올려서 한 바퀴 빙글 돌고 살짝 내려서 키스를 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런 그 장면이 약간 이제 여성분들이 보시기에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달콤달달하지 않을까. 예. 실제로 그렇게 달콤달달한 성격은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오글거려 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예, 좀 성격이 좀 무뚝뚝해요. 아. 예. 무뚝뚝함 안에 있는 부드러움이라고 할까요? 예. 야. 대놓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스타일이 못 돼서. 요즘 유행하는 츤데레? 예, 그렇죠. 어우, 예. 예. 츤데레 스타일이죠. 네, 스스로가 츤데레 스타일이라고 하시는 최재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두 눈은 당신의 별빛에 눈이 멀었죠. 뮤지컬계 아까 제가 블루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실력파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요. 무대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 단계보다는 한 단계 위로 가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해요. 네. 또 주변에서 제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이제 담금질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예.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칼린 선생님께서 많이 박칼린 예, 선생님. 칼린 네. 선생님께서 많이 이제 채찍질을 하시죠. 작품이 없으면 좀 쉬어도 되는데 좀 네. 놀고 싶은데 네. 그런 게 어딨냐? 연습을 해라. 어디 놀아? 그렇죠. 나오고 다니는 거냐? 동료 배우들 볼 때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또
연습을 하러 가고 그렇죠. 박할린 씨를 비롯해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께 진짜 밥 여러 번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좋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요즘에 하고 계시잖아요. 네, 레슨을 한 지는 꽤 됐어요. 네. 타인을 가르치면서 제가 배우는 게 더 많더라고요. 네. 내가 말하는 게 지금 이 사람도 알아듣고 있구나. 네. 이 사람이 움직여지고 있구나. 네, 네. 라는 걸 느꼈을 때 저도 한번 다시 제가 알고 있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기본을 강조하면서 나도 기본을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뱉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자극도 받고 그렇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왜 최재림 씨를 믿고 맡기는 배우라고 하는지 혹은 관객 입장에서 믿고 보는 배우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가요? 네. 믿고 보는 배우가 됐군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나는 배역이나 그 작품이 있나요? 아직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임스 로버트 브라운 님께서 이제 새로 쓰신 네. 이제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아. 뮤지컬이 있는데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정말 네. 너무 좋아서 네. 한국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야, 오늘 이 얘기 들으시고 제작자들이 또 이거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가지고 오실 수 기억해 주십시오. 예. 배우 최재림입니다. 네. 우리 최재림 씨는 요즘에 어떤 것에 뜨겁게 미쳐 계실지 궁금한데요. 좀 로맨스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 제 상상 특정하는 줄 속에 알았어요. 제 상상 속에 있는 누군가와? 누군가와 아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은 누군가와의 로맨스에 좀 미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무대 위에서 사랑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실생활에서도 사랑을 해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 여배우에게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키스씬을 더 달콤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배우에 닿는 나의 손길이 더 부드러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좀 미쳐있다. 로맨스에 미쳐있는 남자 배우 최재림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에드거 앨런 포 기대하고 계신 관객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끝으로 이분들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한 말씀 해주시면요. 무대 위에서 굉장히 섹시하게 이 인물을 연기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 다른 캐스팅 분들의 포호도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저희 공연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 깊게 여러분들 눈과 마음속에 담길 작품이니까요. 저희 광림아트센터로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섹시하게 돌변하신 우리 배우 최재림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오직 몸으로만 표현하는 짜릿한 무언극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세계 곳곳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으며 극찬을 받았던 순수 한국 창작 뮤지컬입니다. 이 작품은 비보잉과 발레뿐만이 아니라 팝핀, 걸스 힙합 등 전문 댄서들이 펼치는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와 90분 내내 온몸을 쿵쾅거리게 하는 파워풀한 음악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죠.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언어가 배제된 넌버벌 퍼포먼스라는 것입니다. 넌버벌 퍼포먼스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해 이야기를 꾸미는 무대 콘텐츠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가급적 언어를 배제하고 비언어적인 상징과 표현, 몸짓과 소리, 음악 등으로
극을 꾸미는 성격의 공연들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로는 결혼식 전날 식당의 분주한 풍경을 타악 퍼포먼스로 구성한 난타악,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전부 무술 유단자인 집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점프는 국외에서도 큰 각광을 받았던 작품들입니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지난 2005년 초연 당시 대중문화로 상징되던 비보이와 고급 문화의 대명사 발레가 만났다는 점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 중 하나였죠. 힙합 음악의 리드미컬한 퍼포먼스가 곁들어진 비보이와 정적이면서도 우아한 동작의 발레가 결합해 보는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연한 계기로 비보이를 짝사랑하게 된 발레리나가 자신의 꿈을 버리고 비보이의 세계에 합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넘버볼 뮤지컬들은 언어가 배제되어 있다 보니 언어적 한계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역시 이런 특성을 잘 살려서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도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은 묘기에 가까운 비보잉 테크닉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연 무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갑을 열고 값비싼 입장료를 지불할 만한 비범한 볼거리를 담아내야 하죠. 제목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비보잉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묘기에 가까운 비보잉을 보며 절로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이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 작품이 지닌 최고의 매력 포인트죠.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에서 발레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장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공연 시간을 비보이의 현란함을 강조하며 보여주는데 할애하고 있죠. 극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힙합 광장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활기찬 분위기가 연출되지만 발레리나 연습실에만 들어서면 내면의 갈등이 가득한 고뇌가 보여지죠. 길거리에서 춤을 추며 발레리나에게 과시하는 헤드스핀이나 에어트랙 같은 비보이들의 화려한 파워 무브, 발레리나의 스트레칭 같은 기술들은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비보잉을 보다 잘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 테크닉을 미리 알고 관람하는 것이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브레이크 댄스가 다른 춤들과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닥을 활용하거나 바닥에 몸이 닿는 동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춤이 시작되면 탑 락이 흔히 등장하는데 이는 본 기술에 들어가기 전 비트에 맞춰 가볍게 몸을 푸는 정도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업 락은 탑 락과 유사하지만 댄서 개인의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 가변된 스텝과 구르기, 돌기 등의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기술이죠. 다운 락은 손, 팔, 다리, 상반신 등의 신체 부위를 바닥에 붙인 채 연기하는 것을 호가라는 용어로 풋워크, 플레어, 윈드밀, 헤드스핀, 에어트랙 등의 기술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즈는 다운락 이후에 행하는 마무리 동작으로 팔꿈치나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하는 동작들이 있죠. 이 기술은 빠른 회전을 보이다가 얼마나 깔끔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정지하는가가 솜씨를 측량하는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소극장과 찰떡궁합을 보여주는 공연이라는 것입니다.
비보이 퍼포먼스는 큰 공간이 아닌 근접성이 좋은 작은 공연장에서 감상할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르입니다. 소극장은 손만 뻗어도 배우들과 악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가까운 현장성이 매력적인 공간이죠. 이 작품은 묘기에 가까운 비보잉을 일정한 스토리와 극 전개에 맞춰 퍼포먼스 뮤지컬 형태의 공연물로 가공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소극장의 매력과 화려한 비보잉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냄으로써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됐죠. 초연 이후 지금까지 안정적인 퀄리티로 장기 공연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미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연이 끝날 때쯤 관객과 출연진이 한데 어우러져 무대를 꾸미는 것을 보면 이 작품이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70점, 연기 80점, 완성도는 80점입니다.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으로 만끽하는 비보잉의 향연. 너는 뭐가 그렇게 문제야? 어떤 문제든 언니만 하려고. 균열진 한 가족에게서 흘러나온 깊이 있는 메시지. 인간관계 속 상처와 치유의 드라마 엄마가 낳은 숙이 세 자매입니다. 정숙이는 잘 자라요. 입학식 날 아버지 언제 오시냐고 해서 눈물이 났어요. 다시는. 치매에 걸린 엄마 점순, 그런 그녀의 환영 속에나 등장하는 아빠 명식, 그리고 그들의 세 딸인 정숙, 명숙, 지숙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딸들은 엄마 점순과 한 집에 살게 되는데요. 이 연극은 세 자매와 치매 걸린 엄마가 흩어져 있다가 같이 이제 동거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 자매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극입니다. 한 지붕 아래 뭉친 그들은 이유 없이 갈등하기 시작하고 한 번은 이 줄 끊고 옥상 난간에 서는 거 내가 잡았다니까. 그 갈등의 중심엔 언제나 치매에 걸린 노모, 점순이 자리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눈을 기억하고 있거든. 엄마 나 맨날 때렸잖아. 나는 맨날 맞는데 이유를 몰라.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통이 남들한테 전이가 되고 그게 또 전이가 되고 뭐 그런 삶들이 우리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고통을 한번 직시 한번 해보고 싶었고 고통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한번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급기야 가족의 오랜 비밀까지 드러나자 이들 관계는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데요. 골 깊은 엄마와 세 자매의 상처는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나 껍데기밖에 없네. 연극 엄마가 낳은 숙이 세 자매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이 살아간 모차르트 예술의 절정. 국내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오페라 돈 조반니입니다. 희대의 바람둥이 돈 후안의 이야기를 그린 오페라 돈 조반니. 사회적 현실과 인간의 욕망이 극중 인물들을 통해 선명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높은 완성도를 지님과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연은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